부산시가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.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이 좀 있던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. 부산 청년들을 울린 전세 사기. 부산시가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혼자 사는 20,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. 내가 이 나이에 벌써 빚쟁이가 돼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되게 암울했어요. 피해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96%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78%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.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대책은 선구제 후회수와 관계자 처벌 강화 등이었습니다. 하지만 선구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됩니다.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오셨는데요. 제일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 대부분이 20대, 30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. 그리고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어떻습니까? 부산 같은 경우는 5월 22일 기준으로 신청된 피해 건수만 2,298건, 그리고 2,354억 원 정도의 피해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청년층은 82%로 1,886명 정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취업이나 결혼, 출산 혹은 진학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얻은 전세인데 이 생의 출발점 그리고 기초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 기존의 학자금 대출에 더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보증금 대출이 1억에서 2억 혹은 2억에서 4억이 되는 순간을 맞이를 했을 때 이 갖게 되는 박탈감과 이 출발에 대한 제한, 네.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조망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피해자의 상당수가 최우선 변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.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분들이 한 79% 정도로 79%.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.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이제 상한선이 좀 다르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8,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8,5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이런 행정 규정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. 우리가 많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과 현실의 괴리를 조금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그리고 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피해자 중에서 여기에 가입한 분들이 4%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. 또 이분들만 탓할 게 아닌 게 가입 문턱이 그렇게 높다고요. 가입 문턱이 높은 것보다는 네네. 최근에는 허그 측에서도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취소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.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위반한 주 계약자가 소유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정상 가입을 한 사람도 취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이 이제 부산에서 설문조사를 한 비율에는 적용이 돼서 미가입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이고요. 달리 보면 우리가 앞서서 청년 세대라는 점을 좀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세대는 본인들의 보증 보험 료에 대한 부분에도 부담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는 지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. 월 30만 원까지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보증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조례도 제정이 됐고 지원이 이제부터는 시작이 됩니다만 한 번에 30만 원을 내는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쉽게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지점도 있고 또 이에 대한 교육이나 이에 대한 권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선구제 그리고 후회수, 그죠? 이런 건데, 그러니까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해라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 개정안,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하고 있죠. 네, 사실은 21대 이제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.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1대에서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해요. 22대가 들어오면은 이제 등원을 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이
이 선구제 후회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산이 먼저 수조 원 발생한다는 것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당한 사기이기 때문에 뭐 민사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이 규제에 그러니까 법의 틈새를 통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상처 입은 어떠한 사회적 재난입니다.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국민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.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존재의 의무가 없겠죠.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,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 선구제 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빨리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동력을 찾아서 좀 우리 피해자들을 좀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. 28일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. 지난 네. 5월 2일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시점은 이제 28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, 그리고 통과가 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것이냐에 대한 지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. 선보상 후 회수의 방식이 들어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에서 30%를 지원하겠다라는 네, 것이기 네.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대부분이 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. 약 20%에서 50% 정도만 받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자신들의 보증금에서 30%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수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산출이고요. 4천억 원대 전후반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로 8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지금 이 피해는 단순한 사기 금융 피해가 아니라 삶의 무너짐이고 주거권의 박탈입니다. 청년들의 출발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한 부채와 그리고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구상권을 통해서 다시 국고를 회수를 할 것이고 환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현재 기업 PF나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1%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부산시가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도움이 안 된 모양이에요. 이렇게 설문조사가 운영이 되는 점,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제 매월 이 집계가 된다라는 점, 어느 정도 일원화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권장을 한 덕분에 이제 부산시도 앞장서셔서 이제 피해자들과 월 1회 간담회를 또 하고 계십니다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. 이제 이 부분은 상입 법령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센터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아직은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. 각종 행정 업무도 지원해주고 있고 변호사, 법무사도 연계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융 지원도 일부 해주고 있고 뭐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융 구제입니다. 그러니까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사실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두고 잘 이끌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